몇 달 전까지만 해도 10만 전제가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한동안 빠르게 오르다가 요즘은 상당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이 주가의 등락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동진 IM 부문 사장의 전략이 좀 눈에 띕니다. 폴더블 폰을 더 완벽하게 만들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중화를 추진하려는 그런 의도가 읽힙니다. 삼성전자 폴더블 폰의 신제품 갤럭시 Z 폴드 3 이런 이름이 붙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신제품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는지를 보면 먼저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 중에 처음으로 카메라 구멍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아래에 카메라를 넣는 기술, 일명 언더패널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삼성전자 스마트폰 처음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또 폴더블 폰에서 그동안 OVT로 여겨졌던 단점이 있죠. 그동안 화면 중간에 주름이 있었는데요. 이게 다음 제품에서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구멍도 없어지고 주름도 개선이 되고 한마디로 조금 더 깔끔한 디스플레이를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폴더블 폰 최초의 S펜, 그러니까 이 스타일러스 펜의 경험도 더해진다고 합니다. 이전의 폴더블 제품보다 조금 더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즐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르면 7월에 이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을 열고 갤럭시 Z 폴드 3 같은 이런 폴더블 폰 신제품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면에서 단점이 개선되는 폴더블 폰을 내놓으니까 당연히 제품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조금 더 많이 만들려는 그런 계획도 이제 세우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한 210만 대 정도 팔렸다고 하죠. 올해는 삼성전자에서 출하량 목표를 600만 대에서 700만 대 정도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폴더블 폰 생산량이 늘면은 어느 정도 높았던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폴더블 폰에 영향이 집중되는 반면에 삼성전자의 기존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동진 사장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이 갤럭시 노트의 올해 출시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이보다 앞서서 갤럭시 S21 올해 신제품이죠. 이 신제품에서 S펜, 원래 갤럭시 노트에 탑재되는 그런 기능을 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1년에) 고작 수백만 대 팔리는 폴더블 폰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를 보면 스마트폰의 존재감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폴더블 폰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을 보면요, 무려 40% 정도를 이 무선 사업부,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사업부가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부분 매출 비중은 한 30% 수준이고요. 매출만 고려하면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이 반도체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훨씬 더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수익성 때문입니다. 이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를 비롯한 IM 부문은 지난해 영업이익 11조 원을 거뒀는데요. 반도체 부문은 영업이익 21조 원을 거뒀어요. 훨씬 성과가 적었던 거죠. 물론 스마트폰 같은 완제품 사업은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을 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모바일 기기를 판매하는 애플은 매번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죠. 실제로 애플은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발생한 이익 중에 약 8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16%가 안 되는 수준에 그쳤다고 하고요. 분명히 스마트폰 판매량은 삼성전자가 더 많은데 이상한 일이죠. 그 이유는 프리미엄 분야의 경쟁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은 3천만 대 수준의 프리미엄 제품을 제외하면 모두 중급, 보급형 제품으로 채워지죠. 그런데 애플은 판매하는 제품이 전부 다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이 아이폰 시리즈로 구성이 됩니다. 스마트폰 한 대를 팔 때마다 벌어들이는 돈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지만 스마트폰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폴더블 스마트폰이 앞으로 삼성전자 프리미엄 제품에서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동진 사장의 폴더블 폰 확대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고동진 사장은 그러면 왜 이렇게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에서도 굳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비중을 키우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 기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판매가 지속해서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는 갤럭시 S7 이후에 연간 판매량 4천만 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나온 갤럭시 S20 시리즈의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악재가 더해지면서 역대 최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했죠. 이렇게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점점 더 적게 팔리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에서 경쟁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기반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iOS로 좀 폐쇄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애플 아이폰과 비교해서 대안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안드로이드 진영을 보면요, 이 샤오미나 오포, 비보 같은 그런 중국 기업들이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까지만 해도 이런 중국 기업들은 이른바 저가 제품, 박리담의 상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품질면에서 삼성전자 제품과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죠. 이렇게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마트폰 하나하나의 스펙도 상향 평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옛날에 비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해 좀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차별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제품군은 폴더블 폰을 제외하면 갤럭시 S, 갤럭시 노트 이 두 가지인데요. 현재 이 두 가지 갤럭시 S, 갤럭시 노트의 차이점은 S펜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고동진 사장이 갤럭시 제품군을 정리하는 한편 폴더블 폰 강화에 나선 이유죠. 다만 폴더블 폰 쪽에도 경쟁은 존재합니다. 샤오미는 앞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2랑 비슷하면서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 제품은 현재 중국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샤오미의 폴더블 폰의 글로벌 출시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포랑 비보 같은 다른 중국 기업들도 폴더블 폰을 개발하고 있고요. 심지어 애플도 폴더블 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에 한번 고점을 찍은 다음 다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와 관련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급 부족,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파운드리 확대, 이런 여러가지 상황이나 전략을 통해서 실적을 많이 키울 거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이런 소식만 들으면 삼성전자가 마치 반도체 사업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실적을 끌어올릴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만큼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시장에서 경쟁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 관한 이런 기대들은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됐다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주가가 이만큼 올랐으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5월 31일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85,500원으로 52주 최고가에 비해서 11.5%나 빠진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반도체 대신에 스마트폰 같은 다른 주력 사업 쪽에서 주가에 힘을 보탤 만한 새로운 소식이 필요할 때가 됐다는 뜻이죠. 지금까지의 삼성전자 주가 동향을 봐도 스마트폰 사업의 영향이 상당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액면 분할 가격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016년 초에 삼성전자 주가는 고작 23,000원대에 그쳤는데요. 이후 2016년 3월 나온 갤럭시 S7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주가도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2016년 말에는 주가가 35,000원대를 넘었고요. 반도체 산업 호황도 계속 지속이 되면서 주가는 2017년 11월 56,000원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2018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불황이 시작됐죠. 삼성전자 주가도 상승세가 꺾이면서 2019년 1월에는 주가가 37,000원대까지 내려갑니다. 이때 주가를 방어했던 게 고동진 사장이 2019년 2월 발표했던 갤럭시 폴드였죠. 발표 전으로 이 갤럭시 폴드에 관한 기대감이 쏠리면서 주가가 한 달 만에 47,000원대로 회복됩니다. 2019년 9월 갤럭시 폴드는 정식으로 판매되기 시작했고 뒤이어서 2020년 초에 출시된 갤럭시 Z 플립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는 2020년 1월 마침내 6만원대에 진입합니다.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염원하는 10만 전자까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고동진 사장이 폴더블 스마트폰 전략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DS 부문, IM 부문, CE 부문 이 3개 부문으로 나뉩니다. 고동진 대표는 이 가운데 IM 부문을 맡고 있죠. 김기남 DS 부문 대표, 김현석 CE 부문 대표와 함께 삼성전자를 진두지휘하는 3두정의 일원입니다. 고동진 사장은 1984년 삼성전자 입사한 뒤 2006년 무선사업부로 이동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직책을 역임하면서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5년 말에 무선사업부장에 올랐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IM 부문 대표로 선임이 됐습니다. 고동진 사장의 모바일 사업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무선사업부장이 된 첫 해에 갤럭시 노트 7의 폭발 사고가 터지면서 그걸 수습하는 데 상당히 고생을 했죠. 하지만 고 사장은 갤럭시 노트 7의 실패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혁신에 꺼리낌 없이 도전을 했죠. 폴더블 폰이 그 혁신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삼성전자는 고동진 사장 체제에서 처음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선보였습니다. 이후에 폴더블 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죠. 물론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은 아직까지 수백만 대 수준에 그칩니다. 더 키우려면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몇 가지 단점도 차근차근 개선을 해야 하고요. 갤럭시 브랜드의 철학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이제까지 없던 것을 세상에 선보이는 것이다. 고동진 사장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에 오른 뒤 삼성전자의 자체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고동진 사장은 이 말처럼 이제까지 없던 것을 세상에 선보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 혁신을 더 많은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게 정착시킬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